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KMN 국방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지금 두 국가가 밤새 상대의 영토를 각기 100대 넘는 드론으로 공격하는 공방전을 펼쳤다고 AP와 AFP 통신 등이 15일 밝혔습니다. 상호 드론 공격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전쟁 30일간 정전안의 상세 내용을 협의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볼고그라드주 안드레이 보차로츠 지사는 이날 루코일 정유 공장에 인접한 크라스노아르메이스키 지구에서 추락한 드론 잔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영토를 겨냥한 우크라이나 드론 126대를 격추했다며 이중 볼고그라드 지역 상공에서 64대를 떨어뜨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밤새 드론 178대와 탄도미사일 2기를 자국으로 발사했다고 공표했습니다. 공군은 러시아가 날린 드론에는 샤헤드형과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한 모형 드론이 섞였다며 130대 정도를 격추하고 38대 이상이 목표로 가던 도중 방향을 잃고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적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길어지는 반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방위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유럽은 자국 방위비를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 F-16 전투기 추락 사고까지 일어나자 미국 무기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F-16 전투기 추락 사고가 조종사의 운용 미숙 때문으로 분석되면서 오히려 한국산 FA-50 전투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공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FA-50 경전투기의 도입이야말로 우크라이나의 고민을 해결할 최적의 선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FA-50은 F-16과의 완벽한 연계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대표적인 훈련기로 그 성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FA-50은 연이어 수출 대박을 터뜨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FA-50의 수출이 유력했던 이집트에서 갑작스럽게 중국산 저가 전투기에 밀렸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 소식에 한국 방산업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어지는 반전 소식이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집트가 중국을 상대로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리며 중국 방산업계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이집트군은 오래전부터 해결해야 할 난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노후화된 F-16 전투기의 문제입니다. 이집트 공군은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바탕으로 240여 대의 F-16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F-16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도입 시기가 오래되면서 상당수의 기체가 노후화되어 훈련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실전 운용률은 크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집트는 최신형 F-16 바이퍼 개량 작업을 원했지만 여러 분쟁으로 바쁜 미국은 개량 지원을 차일피일 미루며 이집트에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바로 인접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태도는 이집트에 커다란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이집트는 독자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이집트 군사 매체를 통해 이집트가 F-16을 중국산 전투기로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미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미국 대신 중국과 손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집트는 몇 개월 전 중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중국산 전투기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집트가 도입을 고려하는 기종은 중국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J-10C로 알려졌습니다. J-10C는 중국의 대표 항공기 제조사가 개발한 전투기로 F-16을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가격이 F-16의 4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것이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최신 개량형인 J-10C는 서방 전투기들과의 경쟁을 위해 스텔스 설계를 부분적으로 적용했고 항공전자 장비 및 엔진을 대폭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최신형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C-4를 운용할 수 있어 공중전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이 전투기의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나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대도 해외에 판매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집트가 J-10C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내에서는 마치 승리를 거둔 것처럼 환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중국이 미국 방산과의 경쟁에서 이겼다고 자축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최근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에서 연이어 패배를 경험한 중국으로서는 이번 계약이 한국을 상대로 한 의미 있는 승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방산 수출 경쟁을 돌이켜보면 한국은 대부분의 입찰에서 중국을 압도해왔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개발한 JF-17 경전투기는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평가되었지만 FA-50의 성능과 비교했을 때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동 시장에서는 중국이 미사일을 수출하려 했으나 한국의 천무 KTS-SM과의 실사격 비교 테스트에서 패하며 계약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 각각 32억 달러, 34억 달러 규모의 방공 미사일 입찰이 진행되었는데 중국은 한국의 천공에 밀려 연이어 패배했습니다. 이처럼 방산 시장에서 한국에게 연속적인 패배를 당하던 중국이 이번 이집트 계약을 통해 체면을 세우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계약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소식을 들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놀랍도록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군사 전문가들 역시 한국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번 일이 FA-50 수출의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현지 생산 방식으로 도입한 이집트는 동시에 FA-50 도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군의 노후화된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집트는 중국의 기존 구형 훈련기인 K8을 대량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K8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으니 훈련기의 성능은 둘째치고 이집트 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전혀 조종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K8로 훈련을 마친 조종사도 F-16을 타기 위해선 기종 전환 훈련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F-16을 따로 훈련기로 빼야 할 정도였죠. 이로 인해 이집트 공군에서 F-16을 위한 가장 완벽한 훈련기인 FA-50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아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은 FA-50만이 가진 강력한 장점을 어필했습니다. 바로 노후화된 F-16을 FA-50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A사 레이더를 비롯한 각종 첨단 항공 기술력이 들어간 FA-50 블록 20은 F-16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필리핀에 수출된 FA-50이 유럽의 4.5세대 전투기 그리핀과의 모의 교전에서 승리하며 공중전 성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훈련기 겸 F-16까지 대체 가능한 FA-50의 이집트의 수출은 거의 확실해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집트의 J-10C 도입이 사실이라면 FA-50 수출은 백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J-10C 도입은 F-16을 대체하기 위해서이고 FA-50은 K8을 대체하기 위해서이니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F-16 전투기를 중국산 전투기로 대체되게 된다면 당연히 F-16 훈련을 위해 FA-50을 도입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은 그저 이집트의 외교적 압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불만을 가진 이집트가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팽창을 막기 위해 이집트에 수천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집트가 미국을 버리고 중국의 전투기를 산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 이집트가 이 같은 시위 행위에 나선 이유는 최신형 F-16 전투기와 함께 미국이 절대 팔지 않으려는 한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밤람입니다. 현재 미국은 F-16의 가장 강력한 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암람의 이집트 수출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FA-50이 이집트에 수출되더라도 이집트판 FA-50에는 암람을 탑재하지 못할 수 있죠. 미국이 이집트에 암람을 팔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우방국이라고 하더라도 대중동 정책에 따라 향후 미래의 이스라엘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게는 고성능 무기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 공군은 9세대의 공대공 미사일인 스페로우를 아직도 주무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에 F-16을 팔지 않을 거면 암람이라도 팔아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공대공 미사일 PL-15를 운용할 수 있는 J-10C를 도입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집트에 이 협박이 제대로 먹혀 들어간다면 이집트에서 출시될 FA-50의 암람이 탑재될 수 있어 오히려 FA-50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어부지리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미국이 허락을 할 것인가인데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휴전 거부로 최근 미국 내에서도 반이스라엘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에 가능성이 낮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또 허물만 켜게 될 텐데요. 그래도 이집트가 중국과 전투기 수출 MOU를 맺었기에 계약을 폐지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집트는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5를 수입하는 계약을 맺고 이행계약 직전에 취소해버린 적도 있는 나라입니다. 당시에도 이집트의 수호이 35 수입 시도는 미국이 F-15 수출을 망설이고 있는 것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애초에 굳이 중국제 전투기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유럽 각지에서 한국산 FA-50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협력하며 한국에 K9 자주포를 도입하지 않았던 영국조차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부상으로 인해 주도권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럽 서쪽 끝에 위치한 영국의 왼편에 자리한 아일랜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목가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유럽의 경제 중심지 중 하나로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제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유한 아일랜드가 국방 분야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남한의 약 70% 수준이지만 군병력은 현역과 예비군을 포함해도 1만 3천 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해군과 공군의 전력이 미미하여 국가 안보를 거의 전적으로 영국과 EU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아일랜드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제안보 환경이 점점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자국 방위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아일랜드를 두고 가장 극단적인 방위 무임승차 국가라고 평가하며 비판을 가했습니다. 실제로 유럽 각국이 자국 방위를 강화하는 가운데 아일랜드는 여전히 방위 예산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EU 내 안보 체제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럽 연구센터의 수석 연구원 에오인 드레아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많은 국가들이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한 회원국은 유럽 방어에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다며 그 국가가 바로 아일랜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유럽연합의 외부 국경을 담당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유럽 서쪽 끝에 자리한 아일랜드는 대서양으로 뻗어나간 넓은 영해와 영공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타적 경제 수역은 자국 육지 면적의 10배에 달합니다. 이는 EU 전체 영해의 16%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대서양 해적 케이블의 75%가 아일랜드 인근 해역을 통과합니다. 또한 대서양을 횡단하는 항공기의 80% 이상이 아일랜드 영공을 통과하는 등 유럽의 핵심 항공 및 해상 교통로가 집중된 지역이지만 이를 방어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유럽 각국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는 가운데 폴란드는 불과 3년 만에 국방 예산을 2배 이상 늘려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3.8%에 달하며 유럽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아일랜드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0.22%에 불과해 EU 안보 체제 내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아일랜드가 유럽 북서부 국경을 방어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아일랜드를 이용해 유럽을 위협한 사례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러시아 해군이 아일랜드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지한 것은 아일랜드 해군이 아니라 어부들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현재 아일랜드 해군은 겨우 6척의 순찰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순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군 전력은 더욱 심각합니다. 아일랜드 공군은 제대로 된 전투기나 레이더 방공 시스템을 보유하지 않아 사실상 자국 영공을 감시할 능력이 없는 유일한 유럽 국가로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아일랜드 영공 방어는 거의 전적으로 영국 공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파고든 러시아의 폭격기들이 아일랜드 영공을 침범한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이를 대응한 것은 아일랜드가 아닌 영국 공군이었습니다. 아일랜드 공군이 운용하는 주력 전투기는 터보프롭 방식의 PC-9 훈련기 8대뿐이며 최고 속도가 시속 600km에 불과합니다. 반면 러시아의 투폴레프 260 전략 폭격기는 순항 속도만 마하 0.9에 달합니다. 즉, 현재 아일랜드 공군은 전투기를 출격시킨다 해도 러시아 폭격기를 저지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방위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이 가속화되면서 아일랜드 내부에서도 군비 증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공군이 최소한의 자주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안보를 영국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 800년 동안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일랜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영국에 대한 적대감이 극심했지만 21세기 들어 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난민 문제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약 2년 전 공군 전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일랜드 의회에 항공 감시를 위한 아일랜드의 정책 옵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일랜드 국방부가 가장 적합한 차세대 전투기로 한국의 FA-50을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차기 주력 전투기로 F-35 유로파이터, 그리펜과 같은 4.5에서 5세대 다목적 전투기들과 함께 FA-50 및 M346 경전투기를 후보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4.5세대 전투기를 도입해 완전한 방공 능력을 확보하려면 연간 1억 6,600만 유로, 하나 약 2,3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현실적인 방공 능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연간 2천만 유로로 비교적 저렴한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이제 막 공군 전력을 재건하려는 아일랜드의 상황에서는 경전투기로도 충분하며, 특히 아음속 비행조차 어려운 M346 경전투기는 마하로 비행하는 러시아 폭격기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FA-50이 가장 적합한 기종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FA-50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는 모델 중 하나로 4.5세대 전투기에 대응 가능한 성능을 보유하면서도 비용이 훨씬 저렴해 국방 예산이 부족한 아일랜드의 최적의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함 임무도 수행이 가능한 블로기신 모델은 A사 레이더를 장착하여 공중전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기에 러시아의 위협을 방어하고자 하는 아일랜드의 목적에도 가장 부합하는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의회도 해당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FA-50의 새로운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아일랜드가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경계했던 영국의 반대로 FA-50 도입이 진행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일랜드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이 거세지면서 새로운 수출길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열렸던 EU 정상회의 이후 집행위원장은 유럽이 향후 10년간 적어도 5천억 유로를 국방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년 동안 각각 방위비를 600%, 300% 늘렸는데 이후 회원국들은 같은 기간 방위비가 20%밖에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일랜드와 같은 안보 무임승차자들도 더 이상 방위비 인상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아일랜드는 방위비 인상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인상된 방위비를 가장 먼저 공군에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일랜드 내부에서는 FA-50 전투기에 대한 확신이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필리핀 공군이 FA-50 전투기로 공중전 훈련을 진행하며 태국 그리펜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러한 주장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필리핀 FA-50 전투기는 지난해 훈련 중 세계 최강 전투기라는 미국산 F-22까지 격추하여 경이롭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이번에는 과거 중국 전투기를 처참하게 무찔렀던 태국의 그리펜을 이기며 FA-50 전투기의 저력이 우연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이 전투 이후 근접전에서 FA-50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 전투기는 미니 F-16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아일랜드는 물론 필리핀까지 한국산 FA-50 추가 구매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현재 유럽 각지에서 한국산 FA-50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협력하며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지 않았던 영국조차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부상으로 인해 주도권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최근 중남미 국가에서도 FA-50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페루에 이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FA-50 전투기를 구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과거 IT의 침략을 여러 차례 겪었으며 현재도 불안정한 치안 상황과 국경 문제로 군사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미니카 공화국은 필리핀이 무장 반군 세력을 효과적으로 섬멸한 사례를 참고하여 FA-50을 국경 지역에 배치해 위협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도미니카 공화국의 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현지에서는 기존의 이탈리아제 전투기와 비교하며
한국산 전투기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극찬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방 관계자들은 FA-50이 가성비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전투기라며 장기적인 운용 면에서도 최적의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공방산 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 상황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FA-50이 유럽, 동남아, 중남미까지 그 위상을 넓혀가면서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방위 안보를 지키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더욱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